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냥 삼성전자에서 그냥 그 엔지니어로서 또 기획자로서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근데 이제 세상의 변화들이라는 것들이 특히 한 작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으로 갑자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그 와중에 휩쓸려가지고 과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던 것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책도 내게 되고 또 이 분야에 관해서 같이 사람들이랑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연사로서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주제는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아이디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들을 어떻게 퍼뜨리고 우리가 어떤 만들어가는 우리 부족이라고 하죠.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제 세상의 변화라는 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보시다가 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그 자리에 주셔도 좋고요. 또 끝나고 난 뒤에 주셔도 좋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는 건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동으로 이걸 보시는 순간 라디오가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와 팩스는 어떤 게 더 먼저 나왔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간적으로 라디오가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먼저 나온 것은 팩스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팩스가 훨씬 먼저 나온 거죠. 근데 앞에서 인터넷과 라디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라디오가 먼저 나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뒤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헷갈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대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라디오와 팩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터넷은 대부분 우리가 태어날 시점에, 인터넷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인터넷이 태동했던 시기에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았던 초기 어렸을 때에는 인터넷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헷갈려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제 애기인데요, 이제 갓 돌 지났을 때 애기인데, 제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트북을 쓰는 게, 그러니까 모르지만 일단 만지죠. 만지고 얘가 3살쯤 되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OLPC 같은 디바이스들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얘가 5살이 돼서 유치원에 이제 입학하고 오던 날이었는데요. 오던 날에 제 전화기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오니까 얘가 제 전화기를 빼들고 자기 주머니, 그러니까 그 통화를 딱 연결을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귀에는 지금 블루투스 이어셋이에요. 이걸 딱 끼고 딱 눌러서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직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이런 첨단의 디바이스를 쓰는 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전에는 기술이 발전이나 생활의 변화라는 게 그냥 크게 변화 없이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너무 이 갭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세상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자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shift happens. 세상은 지금 변했다. 지금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셜미디어라는 그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여기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 퍼뜨리려고 해도 뭐 그 자기 친구 뭐 한 사람 두 사람한테는 전했을지 몰라도 그 친구가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소통이라는 것은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그 비용 그 특징 때문에 단계를 거칠수록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데도 당연히 힘이 들고. 근데 최근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의 특징은 메시지를 순식간에 나의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 때로는 그걸 지구촌을 뒤흔들 정도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페이스북, 트위터를 쓰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일으킬까? 해서 저는 약간 좀 일반적으로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존재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일단 존재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 그냥 나왔는데 모든 자연의 모든 물질들은 모든 그 에너지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항상 우리 양자와 전자의 관계처럼 항상 서로를 끌어당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기를 가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은 항상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죠.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원래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 지구상에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항상 우리 존재라는 것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주기라는 것, 에너지의 주기라는 것은 외부의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서로 타이밍이 맞을 때는 우리가 공명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 공명의 특징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공명의 특징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위상이 만났을 때 여기서 아래 위상표에 있는 것처럼 만나면 그 위상이 더해지고 서로 반대의 위상이 만나면 감쇄하고 이런 근데 결국은 제 갈 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공명이라는 것들이 서로 만나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트로놈인데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주기를 가진 메트로놈을 서로 다른 시점에 출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메트로놈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네, 한번 보세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까 메트로놈이 서로 타이밍이 같아졌잖아요. 박수를 쳐보시는데 맞춰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박수 타이밍이 맞도록 한번 쳐보세요. 됐습니다.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에 박수 타이밍이 다 맞춰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있으면 보이는데 박수를 칠 때요 본인도 모르게 주위를 돌아봐요. 본인도 모르게. 앞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것들 눈에 시야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들의 특징은 그냥 뭐 어딘가에 어떤 파동이 있으면 거기 자기를 맞추는 게 멀리 있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걸 맞추게 돼 있어요. 그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놓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메트로놈에서 보셨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 이웃에 맞춘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반딧불이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서 반딧불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반딧불이야 이제 한 마리씩 있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반딧불이가 잔뜩 모여 있는 지역에서 보면 한 놈이 반짝거리면 주위에 샥 퍼져나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계속 이제 그 반딧불이가 퍼져나가는 모습인데 이거 잘 나오진 않네요. 이거 물고기들이 다니는 거죠. 물고기 없이 이동하는 것들이 이 떼거지 어떻게 얘네들 이렇게 움직일까? 사실 전부 다 옆에 있는 걸 참조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영국에 있는 다리인데 얘가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제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모양으로 다리 위를 걷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리 위에 사람들 잔뜩 다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수만 명이 올라갔어요, 다리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타일이 다 같이 움직이죠.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공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공명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리끼리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공명을 일으켜요. 뭐 촛불 집회 같은 것도 그렇고 평소에는 내 끼리끼리만 노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그 운동에 동참을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끔씩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나는 내끼리만 노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 이웃과 공명을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이라고 해서 티핑 포인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거기에는 소수의 법칙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 그게 커넥터와 메이번과 세일즈맨이다. 근데 먼저 메이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메이븐은 뭐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만물 박사.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 있고 세일즈맨이 있어요. 세일즈맨은 진짜 설득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냥 몇 분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이 사람 말을 그러니까 신뢰감이 느끼고 뭐 보험하는 사람이면 거기 보험 들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일으키는 정말 설득의 달인. 있고 또 하나가 커넥터가 있는데요. 이 커넥터가 입소문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브형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커넥터를 가만히 보면 이 세 종류의 그 소수라는 건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 소수의 특징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중에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뭐 재밌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습관적으로 자기 친구나 애인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죠. 여기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 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커넥터는 뭔가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그럼 자기 메일링 리스트, 자기 아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퍼뜨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메이브는 뭔가 누군가 자기한테 뭘 물었잖아요. 그럼 꼭 가르쳐줘야 되고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세일즈맨도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감을 못 느끼면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커넥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인간 단계 그 6단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6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더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참 좁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누가 누군가를 안다는 걸 화살표로 그려보면요. 이제 루크가 매슈를 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화살표를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룹을 그려봤는데 딱 보이시죠? 여기 인간관계의 맥이 보이실 거예요. 누가 여기 중심이겠어요? 네, 루이스죠.